흔히들 사주팔자는 타고나는 거라 바꿀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손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정해진 운명이라는 걸 넘어서 어떻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주 같은 운명학은 우리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왔어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 별들이 우리에게 새겨준 일종의 인생 설계도, 그런 셈이죠. 근데 만약에 그 지도가 가리키는 길이 영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정말 막막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야 한다니. 과연 우리는 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틀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운명은 정말 정해져 있는 걸까요? 과거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가 우리 외부, 특히 우리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환경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주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사주는 한국의 점성술 같은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딱 태어난 그 순간의 우주 에너지를 분석해서 내 기질이나 운의 흐름을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독성 가족의 각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사주의 부정적인 면이 하필이면 부정적인 가족 환경을 만나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사주 자체보다 환경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부모님 뜻에 따라 내 선택권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주에 겁살이나 파살처럼 뭔가를 잃거나 깨지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가족 갈등으로 계속 나타나기도 해요. 특히 사주에 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이게 자꾸 부딪히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계속 옮겨 다니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환경, 그러니까 가족의 영향을 받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한번 돌려볼 시간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마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와, 75%.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연구가 쉐드 햄스테터에 따르면요. 우리가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하는 말 중에 무려 75%가 부정적인 내용일 수 있대요. 난 안 돼. 역시 난 이것밖에 못해. 이런 말들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그 부정적인 목소리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 어떤 사주팔자의 나쁜 예측보다 우리 삶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진짜 전쟁터는 바로 우리 마음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별의 위치를 바꿀 순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죠.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3단계 도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제대로 진단하고, 둘째, 내 마음을 뜯어고치고, 마지막으로 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진단, 재구조화, 조정.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변화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요즘엔 원광만 세력 같은 앱이 잘 나와 있어서 내 사주 구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막연하게 난 왜 이럴까 했던 문제의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다음은 마음과 환경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속으로든 밖으로든 멈춰! 하고 딱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엄청나요. 그리고 매일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긍정 확언을 하거나 내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무 기운이 너무 많으면 흙을 만지는 원예를 하고 불 기운이 너무 강하면 물에서 하는 수영을 하는 식으로요. 이 구절이 참 의미심장하죠?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결국 나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 그 진리를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묶여있던 운명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100마디 말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는 게 더 와닿겠죠?
운명을 성공적으로 바꾼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놀라운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기 김민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2022년에 이분은 자기 사주에 있는 충 때문에 가족 갈등도 심했고 1년 동안 직장을 3번이나 옮겼대요. 그러다 2023년에 이 3단계 방법을 알게 돼서 실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24년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싹 바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재물운이 무려 150%가 올랐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변화죠? 결국 이 사례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시작점이 어디였던 그게 여러분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의식적인 노력으로 운명의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교훈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지 인생의 작가로서 그 펜을 되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세요.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두 발로 당당히 서서 내 길을 개척하는 모습이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주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냥 지도일 뿐이에요.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쯤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참고용 지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주라는 지도는 우리 손에 주어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지도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려나갈 펜은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